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같은 경기도의회가 의장단 구성 갈등 때문에 임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협치가 아닌 대치 양상입니다. 8대 김포시 의회도 개원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의장단 구성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 문제가 된 인천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 시의원 발언이 인천 지역 공공의료 확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8일부터 50대 연령층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차 접종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9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치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장단 구성에서 시작돼 경기도지사 협치 논란까지 어찌 된 내용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 구성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 증설, 예결위 분리 등의 이유로 여전히 날선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경제부지사입니다. 지난달 29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례안이 지난 10대 의회에 통과된 일방적인 조례라며 공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맞선 토크에서 도의회 파행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낮은 수준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 조금씩 수준을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자리 나눔이나 또는 연정과 열부시켜서 어떤 자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수준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서 신뢰와 또 신뢰를 쌓고 서로 이해수를 높이면서 조금씩 협치의 수준을 올려야 되겠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정은커녕 협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여론을 통해 의회를 공격한다. 우리 당의 반대로 공포는 보류되었지만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데 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78대 78 여야 동수로 시작된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부터 경제부지사 임명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파행이 길어지면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려는 경제정책 등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경기도의회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8대 김포시 의회도 개원한 지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의장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탓인데 의회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팽팽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현재 김포시 의회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8대 김포시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 개원 이후 의장단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갈등이 길어지던 가운데 지난 15일 국민의힘에서 먼저 성명을 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만큼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단 구성을 하려고 하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의회를 정상화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도 반박 성명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교섭을 지연시켜오며 전 후반기 의장을 독식하고 상임위원장 구성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협치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갈등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양측이 서로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일단 8대 김포시의회는 여야 동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대 7 구조인데요. 민주당은 의원 수가 동석이니 전 후반기 의장을 여야가 교대로 맡아서 의장단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정한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은 최다선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삼선 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받아들일 제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양측은 또 상임위원장 3석의 당 비율을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일 본회의 표결도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합의 없이 의장 선출을 투표에 붙이면 다선 의원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어야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민주당에서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이후에도 물밑 협상이 있었지만 양측은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점을 계속 찾지 못하면 의회 공백도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지금 비난만 한 성명만 오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양측에서 좀 시민들에게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입장 어떻습니까? 저희 취재진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물밑 협상을 이어온 만큼 양측 모두 합의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한을 이번 주 내로 잡고 서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 합의를 보려면 어느 정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의장단 구성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큼은 아직도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 그리고 민주당은 협치에 근거한 협상을 하자는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 벌써 의회가 개원한 지 20일 가까이 지났다는 겁니다. 민선 8기 김포시의 업무를 새로 파악하고 회기를 이어가야 할 시점인데 의장단 구성의 양측이 매여 있는 동안 의회는 공백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집행부인 김포시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정작 8대 의회를 선택한 시민들은 자리 다툼보다는 민생과 현안에 집중하는 의회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상황이 더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오늘 김포시의회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김유곤 인천시의원이 인천의료원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인천의료원의 폐쇄에 대해 언급해 지역사회에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종사자와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공공의료 포럼은 19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김유곤 시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진주의료원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쇄는 공공의료 종사자들에게는 트라우마와 같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인천시 의원이 공공의료원 폐쇄를 언급한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인천 공공의료 포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해당 지적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고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주의료원을 예로 들어 반어적 수사를 사용한 것이라며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은 갈등은 미래를 향한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인천의료원 종사자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며 심심한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의료원 등 인천 지역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는데요. 인천 공공의료 포럼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인천시의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인천 공공의료 포럼이 보건의료 관련된 공공의료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받아들였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허식 의장님하고 지금 김유곤 의원하고 같은 국민의당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당 특위니만큼 저희가 제안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238명으로 전날 1,944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295명이 늘었는데요. 전주와 비교해서는 2,321명이 증가하는 등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부평의 신규 확진자 수는 680명, 계양의 신규 확진자는 401명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6,429명입니다.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6.4%,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8일부터 50대 연령층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차 접종에 관한 궁금증 전문가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3차 접종 후에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의 경우 1차, 2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하고 3차 추가 접종을 권고하여서 우리 국민의 지금 65%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 이상이 지나면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고 오미크론 BA.5까지 유행하면서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3차 접종으로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세포 면역이 작동하지만 8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위중증화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4차 접종을 했을 때 면역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지금 해외의 임상 결과들을 보면은 4차 접종 후에 감염 예방 효과는 20%대,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의 경우는 3차 접종만으로도 위중증 예방 효과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BA.5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이 나오는 가을 이후에 4차 접종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령층, 면역 억제 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이런 감염 취약계층은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4차 접종을 받는 것이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도 걸리고 또 접종을 안 해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은 백신을 4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돌파 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차라고 하기는 어렵고 감염 당시의 컨디션, 감염됐을 때의 그 바이러스의 양, 또 어떤 변이주에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나 3차까지 접종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는 위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차 접종을 한 확진자, 4차 접종을 해야 될까요? 예, 3차 접종 완료 후에 감염되었다면은 4차 접종 완료자보다 면역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브리드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분간은 추가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도 가을 이후에 새로운 변이주 유행이 있다면은 고령층 기저질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BA.5 개량 백신 접종이 권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관할 구청 등의 신고 없이 펜션과 민박 또는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